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8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국제신용평가사 S&P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S&P 신용평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S&P 보도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세부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원문 링크 여기 있죠. S&P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 경제적인 측면을 보시면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 강하고 빠른 성장을 예상한다고 하고요. 1인당 GDP는 2025년 4만 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S&P의 우리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보시면 2022년은 2.5, 그리고 2023년은 2.6, 그리고 2024년은 2.5, 그리고 2025년은 2.2%가 이제 성장한다고 이렇게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제조업 수요가 수출 투자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합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산업 전반에 대해서 제조업에 기반한 수출 주도형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당 그렇고요. 그다음 고용 개선세도 가계 소득 및 내수 소비 재고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다만 향후 고령화에 대응한 생산성 제고가 경쟁력 유지의 관건이라고 합니다. 역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도 역시나 많습니다. 민간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네요. 특히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 같은 그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이제 노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국가에서 지원은 해주겠지만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해당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이제 부채를 지고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을 보시면 민주적 정치 제도를 통한 예측 가능한 정책과 선제적 대응이 강점이나 역시 북한이죠. 북한 관련 위험은 제약 요인이라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돼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서 지속 가능한 공공재정, 그리고 균형 잡힌 경제 성장 등 그간 우수한 제도 그리고 정책 성과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리고 다만 잠재적인 이런 북한 같은 위험이죠. 안보 위협은 여전히 신용등급 평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평가가 돼 있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주가들이요. 실적에 비해서요.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S&P가 제시한 향후 신용등급 조정 요인 기존과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상향 요인을 우선 보시면 북한 관련 안보 리스크 및 우발 채무 리스크가 감소 부분을 들었고요. 하향 요인을 보면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이 한국의 경제 재정 또는 대외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만큼 고조된다고 합니다. 재정 측면을 보시면 일부 정부의 재정 적자는 일반 정부의 재정 적자는 2023년까지 축소 후 2024년 흑자 전환을 전망했다고 합니다. S&P의
일반 정부 재정 수지 추정 보면 GDP 대비 퍼센트인데요. 2022년은 3%가 이제 감소하고 2023년 1.2% 감소, 적자죠. 이렇게 적자였다가 2024년 1% 이제 흑자, 2025년 1%또 이렇게 흑자. 그래서 2024년부터는 흑자 전망한다고 하는 것 같고요.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강하다고 하고요. 이는 국가 신인도를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 자산 규모 등 감안시 금융권 관련 우발 채무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하고요. 다만 북한 리스크, 통일 비용 등인데요. 그리고 공기업 채무는 재정 건전성의 부담 요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 같은 거겠죠. 공기업. 한국전력이 요 근래에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개선이 돼야 되겠죠. 공기업의 채무들은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시면 대외 채권, 외환시장의 깊이와 유연한 환율은 강한 대버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경상 흑자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통화적인 측면을 보시면 물가안정 목표제의 성공적 운영, 중앙은행의 독립성 등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의 경제 안정, 신인도 강화에 기여했다고 하고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항상 이게 걸림돌이죠. 가계부채는 통화정책의 제약 요인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정금리 분할 상한 전환 노력으로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합니다. 평가 및 대응에 대해서 보시면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가 작년보다 개선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 신뢰가 재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S&P는 작년에 이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해당 부담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S&P 측과 우리 경제 동향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소통 강화를 통해서 대외 신인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번 신용등급 발표는 2021년 11월 연례 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고요. 올해 연례 협의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 변동 내역도 이렇게 표로 나와 있으니까요. 무디스하고 S&P, 피치 이렇게 있죠. 주요 이제 내용인데요.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각 신평사가 처음 우리나라에게 등급을 부여한 시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외환위기 당시 처음으로 등급 하향 조정 및 투기 등급 부여 이렇게 됐고 2003년도에는 북한이 NPT를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SK글로벌 회계 부정 사건으로 전망 하향 조정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당시 전망으로 하향 조정. 그리고 2010년 들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국의 국가 신용등급 비교인데요. 2022년 4월 현재 AA 등급에 한국이 있죠. 한국, 프랑스, 아부다비, 아랍에미레이트, 무디스고요. 이번에 S&P는 역시 AA죠. 한국, 프랑스, 아부다비, 대만, 벨기에, 영국 이렇게 돼 있고 피치는 에서는 AA- 등급으로 한국이 되어 있네요. 한국,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 체코, 홍콩,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투자 등급에 속해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당 S&P가 평가한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AA 안정적 유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좋은 나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